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이 검찰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을 두고 연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만 14명에 이르는 검사 선대위에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도읍,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등 최고위직부터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정점식 네거티브 검증단장,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김재원 클린선거 전략본부장 등 본부장급 주요 보직도 검찰 출신이 싹쓸이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은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이 비판 연일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사칭 정권론으로 이 맞불을 놨는데 SNS에 검사 사칭 후보를 먼저 사퇴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검사 자격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한 셈입니다.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다, 독재보다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 연일 비판을 했는데 이 후보에게는 오히려 더 공격의 빌미가 된 셈이에요. 뭐 글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2002년에 억울하게 그 어떤 혐의를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앞으로 뭐 TV 토론이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한 거는 단지 숫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출신과 그리고 검찰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야당으로서 집권을 하겠다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당과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공화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이제 선대위가 뭐 봉합이 돼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안정적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이 어떤 지금 우리가 이 경기가 개인전인데 후보와 후보들이 싸워야 되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는 개인전으로 뛰고 있는데 여기는 단체전으로 좀 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부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죠.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과연 후보는 저렇게 또 숨어 있고 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범죄나 이런 거는 본인의 네네. 어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점이랄까요? 뭐 그런 데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조금 어색해 보이는 정당 정치에서 참 낯선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진영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 혼자 뛰는 것 같아 보인다. 좀 도와주자. 막 이런 분위기도 최근에 형성된 걸로 아는데 글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는데 과연 어디까지 또 이재명 후보처럼 독주를 하고 열심히 달릴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당의 신경전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당은 모두 대선 투표가 가능한 만 18세 유권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요.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 양을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등학교 역시 3학년이죠. 김민규 군을 선대위 출범식 연설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을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3 두 학생을 두고 여야 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고3도 갈라치기를 하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원 기 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냐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말싸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두 학생 모두 굉장히 똘똘하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네,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야말로 갈라치기를 새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어떻게 대결은 갈라치실게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네. 청소년 신인 정치인 대 기성 정치인의 대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까도 자료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운율도 맞고 태도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 청소년 정치인 혹은 정치 지망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뭐 어느 당이 됐든 간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이미 현재가 밝을 수도 있다. 저들은 우리 정치의 현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쓸데없이 괜히 비교를 한답시고 네. 예, 우리 당이 저쪽 당보다 낫다. 네. 이렇게 나서게 된 게 이준석 대표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경 대변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이경 대변인 과거에 옷 대 옷,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옷이랑 윤석열 후보 옷을 비교했다가 한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로 이준석 대표가 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경 대변인도 잘 지적을 했어요. 어제 논평을 보니까 네.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잘 지적을 하다가도 이준석 대표도 좀 있으면 불혹인데 이래도 되느냐 괜히 나이 얘기를 또 꺼냈어요. 네. 그래서 양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선배 정치인들이 서로 간의 실수를 벌이고 네. 누가 더 잘못하나 이 경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좀 씁쓸한데 예, 저는 오히려 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청소년 정치인들이 이 기성 정치인들을 제압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설하는 것만 봐도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되레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청년들이 볼 때 지금 기성 정치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유치한 비유는 좀 삼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군요. 자, 내년 대선에서 아시다시피 청년층이 캐스팅 보트로 지금 떠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양당의 신경전도 이렇게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들 여전히 청년층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예쁘게 나오는 모습 완전 찍기가 불가능하다. 완전 찍을 수 없을 거야. 오늘부터 95일 카메라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보셨죠? 두 후보 모두 이 모자 달린 티셔츠, 이른바 후디라고 하는데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젊은이들 스타일을 연출하려는 게 돋보입니다. 자, 두 후보만큼이나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후보들의 배우자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 공식 성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는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이놈아. 물렸어? 왜 안 걸려? 윤석열 후보는 부인이 적절한 시점에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도 어제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패션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본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 패션은 이미 포기했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꺼냈는데요. 예능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부인이 소질이 있다라고 했다. 뭐 이런 일화들도 밝히면서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김건희 씨가 윤 후보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떤 일각에서는 최대한 일부러 늦춘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후보의 배우자가 뭐 법적 죄를 갖는 것도 아니고 네. 후보 배우자가 출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표를 끌어오는 또 국민들 평가에 반영되는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시점에 또 어떤 형태로 나오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뭐 성남시장의 배우자로 8년, 그리고 경기지사의 배우자로 4년 이렇게
정치인의 배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지만 아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형식으로 이 언론에 노출되느냐, 국민께 선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점도 중요할 것이고 어떤 행사나 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저희 후보자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후보의 또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오리라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그러면 기대가 더 커집니다. 네.